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요사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가지고 민주당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이 선동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기가 찹니다. 기가 차는 이유는 바다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찹니다. 바다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바다의 어마어마한 자정 능력도 모르고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오염도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기준치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완전히 배운 무식 집단입니다. 이 배운 무식자들이 특히 무엇에 대해서 모르냐 하면은 배와 바다에 대해서 모릅니다. 조갑제닷컴에 주옥과 같은 글을 올리시는 분이 필명이 문무대왕인데 이분은 부산수산대학을 다닌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재명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바다 돌팔이라고 했어요.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해맹입니다. 해맹. 문맹할 때 바다에 대해서 봉사라는 뜻이죠. 문맹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이고 해맹은 바다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다를 모르면은 바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잡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선동을 해댑니다. 참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왜 비극적이냐? 대한민국은 굉장한 해양국가입니다. 해군력이나 그리고 상선대의 보유량이나 아니면은 조선소의 규모나 그리고 무역이나 이런 걸 다 합치면 한국은 10대 해양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바다에 무식하기는 이건 정말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선 바다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최근에 여러분 미국 카나다 연안에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해저 4,000m까지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다가 이게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들어 가지고 그 5명이 죽었습니다. 해저 4,000m까지 내려가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발 4,000m 되는 산은 뭐 보통 사람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바다 밑 4,000m는 어마어마한 위험 지역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약 8,800 수십 메타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바다로 집어넣고도 한 3, 4천 메타 남을 만한 12,000m 전후가 됩니다. 이 표면적으로 계산하면은 바다가 3분의 2 아닙니까? 후쿠시마에서 희석하고 해가지고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는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를 내보내는 그 해류도를 보면은 해류가 한국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한국에 오는데도 몇 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다 희석되죠. 지금 내보내는 것도 위험하지 않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바다에 들어가서 희석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는 처리되지 않는 오염 물질을 바다에 내보냈는데도 그 뒤에 바다나 수산물에서 위험할 정도의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희석해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해가지고 내보내는데 더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 쪽으로 해류가 오지도 않는데 왜 저 난리를 칩니까? 무식해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사람들이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이걸 보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세력이 왜 수구 반동 세력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구 반동 세력이라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사고 구조는 저 19세기 조선조 아직 개화되기 전에 조선조의 위정척사파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로지 권력을 잡았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총선 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바다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해맹 정치인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민족사를 쭉 이렇게 개관을 하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이 반도 여섬으로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도 잡고 무역도 하고 하는데 아주 유능한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신라가 해군이 강했습니다. 신라의 지도부는 저 흉노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말 타고 활 쏘고 하는 용맹한 기마 민족인데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를 이끌고 가면서 그 지리에 적응을 해가지고 해군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해군력이 강했느냐 하면은 당나라하고 싸워서 결판을 낼 때 나당전쟁의 결판은 육지에서 난 게 아니라 바다에서 났습니다. 기벌포라는 데서 당나라 해군과 신라 해군이 결전을 해가지고 당나라 해군이 졌습니다. 그래서 나당전쟁 7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신라가 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나당전쟁의 결판을 바다에서 지었다는 거죠. 결판을 지었다 이겁니다. 바다에서. 장보고는 신라 통일시대에 이 서해 그리고 한반도 근해에서 해상권을 잡았던 해상왕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장보고는. 그래서 장보고를 연구한 미국의 유명한 동양학자 라이샤워 교수는 장보고를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의 신라, 즉 9세기의 신라는 인류국가라고 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해군도 강했고 배도 잘 만들었고 사람들이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조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라 고려는 그 지도층이 불교를 믿고 자주 국방을 하고 그리고 외세가 쳐들어오면은 끝까지 항전하는 아주 용맹한 상무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려에 대한 연구는 요새 참 많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데 신라와 조선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고려에 대한 연구가 참 필요합니다. 고려는 고생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고려 시절에는 중국에서 통일된 제국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송이 일시적으로 중국을 통일했지만은 곧 금나라, 요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중에는 몽골에 의해서,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강력한 당이나 수다라처럼 제국을 만들지 못하니까 고려에 영향을 끼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려는 유목민족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란 특히 몽골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몽골 침략을 여러 차례, 그것도 40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몽골군의 침략을 40년 동안 견뎌낸 나라는 세계에서 고려가 유일합니다. 강화도로 피난 가서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됐는데 몽골이 보기에는 고려의 그 저항 정신이 대단하다라는 높은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고려 왕조를 보존시켜 주고 왕을 사위로 삼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사위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때 고려군과 몽골군이 대함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13세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을 합니다. 그 규모가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상륙작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15만 명이 지금 후쿠오카 근방에 상륙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수천 척이 동원되었습니다. 고려군
원나라, 그리고 원나라에게 망한 송나라의 해군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러나 태풍이 부는 바람에 또 일본 가마쿠라 막부의 저항이 거세어가지고 결국은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두 차례 일본 원정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배를 많이 만든 곳이 지금 마산 근방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고려시대 때는 해군력이 강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일본 유명한 소설가 이노우에 야스시라는 사람이 쓴 풍도입니다. 풍도는 바람풍자에 파도도자, 풍도란 소설입니다. 이 풍도란 소설의 주인공은 일본 사람이 아니고 고려 장수 김방경입니다. 김방경이 몽골 지배 체제에서 고려군의 총사령관을 하면서 이순신처럼 고생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노우에 야스시는 한때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랐던 분인데, 왜 이 사람이 김방경을 주인공으로 했느냐 하면은 고려사를 읽어보다가 김방경 열전을 읽고 김방경의 인격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고려는 자주국방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라와 비슷하죠. 그러나 조선조로 넘어오면은 자주국방 의지를 잃어버리고 사대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멀리하게 됩니다. 신라 고려 때까지만 해도 해군이 그리고 해운이 왕성했는데,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은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됩니다. 어민들을 멸시하고 해군을 육성하지 않고, 하여튼 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조의 집권 세력은 바다에 대해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선비들이었습니다. 과거시험 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불행은 군대를 경멸하고 돈벌이 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그리고 바다를 멀리 했다는 뜻이죠. 세계 역사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군인들을 적대시하고 바다를 멀리하는 나라는 반드시 쇠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자학과 좌파 이념, 공산주의, 계급투쟁론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위선적 도덕론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폐쇄적입니다. 동시에 과학, 기술, 경제, 군대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도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특히 바다를 싫어합니다. 바다를 싫어한다는 말은 외국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무역하는 걸 싫어하고 그냥 붙박이처럼 반도에서 마치 내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가 주는 천혜의 좋은 점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산속에서 내륙에 처박혀 가지고 폐쇄적인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과거시험 쳐 가지고 중국의 몇천 년 전의 책을 달달 외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과거시험 합격하면은 권세를 잡고 큰 소리 치니까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은 거의 100% 조선조의 과거시험 합격자, 자칭 이 선비 집단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그래도 선비들은 교양이 있었는데 이 민주당 세력은 그런 교양조차 없으니까 위정척사파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낮은 위정척사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화두를 잡은 것은 바다에 무식하다는 점인데, 이 민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면서 과학을 무시하고 바다를 전혀 모르는 어린애 이하 수준의 주장을 선동을 하고 있는 것도 다 그 피 속에, 유전자 속에 500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주자학적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해양민족은 발달을 했습니다. 해양민족은 바다로 나가고 외구로 나가고 하다가 보니까 세상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 그걸 발전시키고 해가지고 이웃 나라와 이웃 민족과 더불어 삽니다. 이게 해양 민족의 장점이죠. 또 바다로 나가면은 우선 자연과 싸워야 합니다. 자연과 싸우려면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 때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규율이 있어야 돼요. 해양 민족은 반드시 또 이 법치를 발전시킵니다. 법치, 과학, 군사력이 같이 발전하고 무역을 하다 보면 자연히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양 민족은 군사 강국이 되고 그리고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귀족층이 부자가 되고 나중에 이들이 부르주아지가 되고 산업혁명을 하게 되고 민주주의를 하게 됩니다. 해양 민족이 군사 강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되니까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니까 여유가 생겨가지고 민주주의를 하게 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신라는 대단한 해양 강국이었고 고려도 해양력이 강했는데 조선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영국 여성 여행가가 19세기 말에 한국에 와서 쓴 유명한 기행문이 있습니다.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스라는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기행문을 읽고 있으면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조선조의 선비들이 말을 타는데 말에서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종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엉덩이를 받쳐준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신라 때만 해도 삼국시대 때만 해도 기만민족의 야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군사력, 해군력을 발전시켰던 그 야성의 한국인이 주자학을 받아들여가지고 나약해지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지배층이 되고 말았으니까 어떻게 이 제국주의 평창시대 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세력과 100% 똑같은 세력이 바로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세력입니다. 어떤 점에서 같느냐 하면은 주자학과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미워합니다. 과학과 법치를 무시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학과 법치를 무시하는, 과학, 법치, 사실을 무시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법치, 사실이 있어야 문명이 돌아갑니다. 필연적으로 이 주자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문명 파괴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주자학자들과 이 공산주의자들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도덕 또는 민족, 민주가 국가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란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민족이란 이름으로 국가를 부정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에서 애국심을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국가가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또 국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히 법치를 우습게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규칙 아니겠습니까? 법과 국가와 과학과 사실과 등등 이런 걸 다 무시하면 문명 파괴 세력이 되는 거죠. 그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요새 민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반 이상이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한국은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75년이 지났는데, 이 75년 동안에 15년은 좌파 정권이었습니다. 즉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좌파 정권입니다. 조선조 510여 년도 좌파 정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파 정권이 한 533년 동안 계속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파 정권은 75년에서, 대한민국 75년에서 15년을 빼면 60년입니다. 우파 정권 60년에 좌파 정권 533년이니까 뿌리가 좌파의식, 좌파적 사고방식, 명분론적 사고방식, 사대주의적 사고방식, 과학을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 법을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신종의 문물은 뿌리를 내린 지가, 제대로 내린 지가 6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60년 대 533년의 대결을 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가 강하다는 것은 DNA 속에, 사고방식 속에, 습관 속에 그게 잔재가 깊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언론인들이 바다와 배에 대해서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게 해경 아니겠어요? 2014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언론과 정치인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해경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해경을 속죄양으로 삼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가 넘어갈 때 해경이 가장 먼저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172명을 구했습니다. 이건 상무시해버리고 왜 정원 구조하지 못했느냐? 왜 배 안에 들어가서 구조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해경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줏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해난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해경 해체 선언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해경은 제2의 해군입니다. 해군 해체한 거하고 또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바다에서 일하는 해경이나 해군이나 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다와 배를 모르는 육지의 기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예인데, 요사이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걸 보면 아직도 조선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저 한 16세기, 15세기 조선조입니다. 권력자가 바다와 배를 모르니까 고생한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순신 아닙니까? 이순신.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이순신이 외롭게 버텼습니다.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협력을 받고 이순신이 고생해서 수군을 유지를 해가지고 부산에 상륙한 왜군이 호남 지방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 아닙니까? 곡창지대 호남을 보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97년 정유재란이 납니다. 일본이 다시 1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산에 상륙을 하는데, 그때 선조가 일본 쪽으로부터 정보를 하나 얻습니다. 갓도 기요마사가 병력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오니까 이순신을 시켜가지고 부산항에 매복해 있다가 쳐라. 그래서 출동 명령을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립니다. 근데 이순신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정보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병력이 나가서 출동해가지고 요격하려고 하다가는 역공을 당해서 망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저 서울에 앉아가지고 바다도 모르고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또 정보도 부실한데 출동하라 한 겁니다. 그 말을 따랐으면은 아마 한국 수군은 전멸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산도에 있던 수군이 부산항으로 출동을 하려면은 낙동강 하구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물살을 지나야 합니다. 지금도 거제도나 이런 데서 부산항으로 갈 때 그 낙동강 하구를 지나가면은 아주 큰 배도 파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멀미도 납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생기는 그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노를 저어 가야 됩니다. 노를 저어 간다고 하더라도 바다에서 어떻게 요격을 합니까? 바다에 숨을 데가 있습니까? 요격을 하라고 하니까 선조는 앉아가지고 어디 저 산 뒤에 숨을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바다에서 어떻게 요격을 합니까? 또 언제 확실하게 왜군이 온다는 그 날짜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동 명령을 거부했더니 항명한다고 해가지고 잡아가서 고문하고 계급장 다 떼고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탁이란 분이 목숨을 걸고 건의를 해가지고 결국 석방되고 백의종군을 하다가 나중에 원균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명량해전에서 싸우는 그 스토리. 이것도 바다를 모르는, 배를 모르는 육지의 권력자 때문에 이순신이 고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주자학적 이런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적, 그리고 자유무역의 해양문화권으로 우리가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38선에 의해서 분단되었는데 남한은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38선이 있으니까 사실상 섬이 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무역을 하게 되고 수출 입국 정책을 펴게 되고 조선업을 발전시키고 배를 타게 되고 하면서 어느덧 해양 강국이 되어 있는데 유독 수구 반동 세력인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 세력은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을 통해서 지금도 어민들을 죽이고 수산업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자들이야말로 조선을 망국으로 몰고 갔던 그 배운 무식자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군사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는 이 배운 무식자들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4개의 정신을 우리가 되찾았습니다. 첫째는 자주정신, 사대주의를 버리고 자주정신, 그리고 문약한 나라가 조선조의 문약성을 버리고 자주국방의식, 즉 상무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양정신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대한민국은 해양정신, 기업가 정신, 상부정신, 그리고 자주정신을 되찾아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탈락한 세대가 있죠. 탈락한 세력이 있죠. 그게 바로 주사파, 좌익운동권, 그들이 뭉쳐있는 민주당, 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문재인, 이런 자들은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바다를 모르는 수구 반동 세력. 문무대왕이라는 분이 장명을 잘 했습니다. 해맹 세력입니다. 바다에 눈먼 자들, 해맹 세력, 해맹 세력이 지금 MBC나 KBS나 선동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거 광우병 선동에 속았다가 사드 선동에 속았다가
또 후쿠시마 선동에 속으면 이거 세 번 속는 건 아닙니까? 맨 처음 속을 때는 속인 사람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속으면은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다 같이 나쁘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 속으면은 속인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나쁩니다. 속는 사람들 더 나쁩니다, 지금.